나는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살고 있다.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한테 숨겨진 가치나 장점을 내가 좀 찾아주고, 남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도 내가 안 좋아하면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어. 그래서 너무 타인에 휘둘리기보다는 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자존감. 우리 헬프님들도 저희 닥터 프렌즈 인스타그램 이제 DM에도 자존감이란 단어를 쓰시면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병원에 오시는 헬프님들 아니더라도 환자분들도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아요. 예전엔 자존감이 높았는데 지금은 떨어진 것 같아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존감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요새는 더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새는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self esteem이라고 하는데, 셀프 에스팀? 네, self esteem. 셀프? 우리 디렉터님이 미국 발음 한번. 지금 디렉터님이 웃어서 진승의 자존감이 낮아졌어. 그래요? 미국에 10년을 살았는데. 이게 이제 self esteem은 뭐냐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measure. 뭐라고요? 나 처음에 약간 뭐라 그래서 나는 measure. measure. 읽어보시죠, 우창 쌤이. Is a measure of one's sense of self-worth. 예, 어떤 다시 할게요. 나의 가치에 대한, 내 개인이 의식하는 거에 대한 측정 지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나를 바라보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기보단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존중하는지. 그러면 내가 누가 봐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학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자존감이 좀 저는 높을 것 같거든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니까, 내가 나를.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건 중요치 않거든요. 꼭 상관관계가 있진 않아요. 그게 상관이 없구나. 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뭐 직장, 학벌, 외모를 갖고 있어도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을 안 하면,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많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노력을 해보고 어쨌든 성취를 하고 긍정적인 결과들을 좀 많이 얻었으면, 내가 내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구나. 그쵸. 그러면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뭐 내가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성실하고 열심히 했으면 남들이 나를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를 했을 때 성취감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성취가 나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남들이 좋은 직장이나 학벌, 뭐 운동을 해서 좋은 몸을 가졌을 때 오히려 그거를 좀 비아냥거리고, 에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남의 성취나 이런 걸 좀 깎아내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있어.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존감이 좀 낮을 수 있죠. 그래요? 이런 걸 까는 사람은. 신기하다. 이 자기가 너무 높아서 이걸 낮게 보는 게 아니라, 그쵸. 자기에 대한 그런 존중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뭐 부러워하는 위치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자존감이 낮으신 분도 있을 거고, 뭐 남들이 봤을 때 뭐 큰 성취가 아니어도 나는 이만하면 열심히 했다, 잘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자기의 성취를 좀 중요하게 여기고, 반대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존감에 이제 이낙준 선생님이 질문한 대로 어떤 성취를 얻을 때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얻을 때 자존감이 높을 수 있는데, 또 자존감의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떤 나 자신이나 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조절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기조절감. 그래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되게 자율성, 주도성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되게 저한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걸 아까 얘기랑 맞춰보면, 뭐 누가 봐도 성공이라는 그 길을 따라온 분들이 있어요. 좋은 학벌, 뭐 좋은 직장,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들이 또 대학병원에 있을 때 또 진료를 받으러 오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분들은 자기가 진짜 원했던 어떤 인생에서 성취를 맛봤기보다는 타인이 원하는 대로 좀
살았던 거예요. 열심히. 되게 약간 사회가 이렇게 하는 게 성공이다라고 하는 거를 쫓은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아까 첫 번째 요소인 그런 성취감에서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살고 있다보다는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휘둘렸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구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도 그 성공이 사회가 바라는 거였으면 그렇죠. 자기 주도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존감이 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들이 좋게 보는 직장에 살고 누가 봐도 좋은 배우자랑 만나고 좋은 조건에 누가 봐도 부러운 동네에 살아도 정작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면 사실은 자존감을 낮출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쫓는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쵸. 아니 내가 뭐 정말로 남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됐으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겠지. 그쵸. 근데 이제 대부분은 되게 바쁘게 살잖아요, 현대인들이. 맞아.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냥 남들이 좋아하는 거대로만 자기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이게 한 뭐 40대, 50대 오시면 좀 허무하고 뭔가 좀 그런 느낌? 그런 대기업의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진료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자식들도 성공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내가 진정 원했던 인생은 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공허함이나 왠지 인생을 헛살았다 이런 느낌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왜 요새 자존감이라는 키워드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나 대학생 때보다 그때 사실 자존감이라는 단어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진짜 많아요. 맞아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은 SNS가 너무 발달하고 미디어가 너무 발달하니까 되게 다양한 삶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굳이 몰라도 되는 걸 또 알게 되는. 또 그럴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지니까 맞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택을 내가 하고 싶잖아. 자율성이 자율성이 결핍될 수가 있어. 맞아요. 그렇네. 좋든 싫든 타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고 이게 남들이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에 올린 좋아요 숫자에 그 길을 가게 되는구나. 그럴 수 있죠. 그렇구나. 이 사진을 올리면 좋아하고 이런 사진 올리면 좋아요가 박해.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게 더 내 모습인데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 옷은 이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누르고 이걸 할 때 좋아요 많이 누르면 나도 모르게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정작 SNS를 안 하도 알게 모르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멋있나? 이렇게 굉장히 타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네. 그리고 뭔가 젊은 헬프님들 되게 경쟁이 많이 치열하잖아요. 그쵸. 엄청 치열하죠. 맞아요. 진짜. 장난 아니지. 점점 더 그러지. 그래서 뭐 대학 취업 뭐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비교를 당하고 또 경쟁을 요새 하고. 유행하는 말 있잖아. 영앤 리치. 맞아. 근데 사실 영앤 리치는 약간 꿈 같은 거잖아. 그쵸. 근데 그런 꿈 같은 일을 정말로 이룬 사람들이 계속 TV 나오고 맞아. 계속 SNS에 이게 나오니까 나는 뭐 한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리고 뭔가 군중들이 따라가는 걸 좀 따라가야 이제 좀 덜 불안하고 그러면서 좀 저도 그런데 남들이 가는 길을 이렇게 가다가 나보다 좀 뒤처진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좀 안심을 하거나 우월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도 자존감에 도움은 안 되죠. 자존감이 오히려 낮을 수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좀 안심을 한다는 거. 그거는 내 낮은 자존감의 어떤 발로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요즘 세상에는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기가 쉽상이에요. 그렇죠. 이걸 그럼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자꾸 자존감을 이룰 때 어떤 조건을 붙이는 건 나쁜 것 같아요. 절대. 내가 살을 빼면 자존감이 높아질 거야. 뭐 취직을 하면 좋아질 거다. 뭐 비싼 옷을 입으면, 뭐 자동차를 사면 너무 그런 조건에 주목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또 사라졌을 때 내 자존감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살이 빠졌다가 뭐 만족을 다시 했지만 찌면... 다시 쪘거나 그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기보다는 자존감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은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정말 시작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를 보고 나의 단점도 그대로 보고 사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보는 우창현 선생님이 이제 본인을 보고 나는 좀 지각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나는 또 이런 장점이 있지. 뭐 늦으면 큰일 나는 거는 잘 안 늦지. 직면하고 싶지 않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모습. 이낙준 선생님도 예를 들어 뭐 나는 좀 거짓말을 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상상력이 뛰어나니까 그걸로 응. 뭐야? 이거는
거짓말 한다고 하니까 알람이 울리네. 거짓말처럼 알라고. 이런 거에 단점을 진짜 보고 나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살고 있다.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한테 숨겨진 가치나 장점을 내가 좀 찾아주고 남들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아도 내가 안 좋아하면 누가 나를 좋아해주겠어. 그래, 그럼 남들이 찾기 전에 내 장점을 내가 먼저 찾아야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타인에 휘둘리기보다는 어렵지만 뭐 스스로에게 좀 부끄럽지 않은 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해. 아니 맞아요. 너무 막 휴대폰 켜기만 하면은 남의 그러니까. 인생이 보이고 하니까 맞아. 정작 나를 볼 시간이 내 없는 것 같아.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뭘 좋아할 때 그런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지 생각해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되게 바쁘게 살아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왜 이렇게 달려가고 있나, 그냥 남들의 루트를 따라가더라도 어쨌든 이 조건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도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이런 자기 주도권을 좀 가져와야 돼. 아 이거 참 중요한 말이네요. 내 인생인데 자꾸 그렇게 엑스트라처럼 살게 되고 막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뭐 취미라던가 어떤 직업적으로 부분에 있어서도 남들이 좋다라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거를 하면서, 물론 당장에 큰 성취는 없어도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 뭐 글쓰기가 정말 뭐 좋은 사람은 그게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직장에 다니면서 뭐 하루에 그렇죠. 1시간씩이라도 써보면서 틈틈이 해볼 수 있죠. 그런 만족감을 얻으신다거나,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당장의 성취가 없어도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좀 그런 자기 주도권을 좀 가져오는 거, 내 단점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해주고,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자존감이라는 게 어떤 긍정적인 성취와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조절하고 있다라는 주도성이 같이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사실 나는 개인의 행복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진짜 행복하려면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곱씹어볼 내용이네요. 부모가 또 자존감이 높아야 아이한테도 또 제일 그리고 그럴 것 저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애가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거든요. 맞아, 나도.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막막했거든요. 이거 보여주면 돼요. 유튜브 영상? 저거 봐라. 두 분 다 뭐 자존감이 높은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저는 저를 사랑하니까.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 너무 높아서 문제되는 건 자존감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거짓말? 뭐 약간 뭐 자만? 자랑이랑 자만. 또 자존감이랑 다른 거. 또 다른 망상. 망상은 뭐야? 내가 이렇다고 믿는 성취가 진짜인지. 정상도 뭐 높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제 늦어가지고 그럼 미안하지. 근데 얘네가 나 늦었는데.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늦었는데 얘네가 나 욕한 거 아니야? 이게 낮은 거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내 안 마음 해봤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어? 딱 그냥 늦으면 오잖아. 아 막혔네. 얼마나 자존감 높여? 내 잘못은 없어. 이건 진짜 아니다. 해리가 안 껴줬어.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진짜 거짓말하네. 내가 혜리보다 빨리 일어나. 자존감인가? 이건 눈치가 없는 건가? 근데 어쨌든 막 미안해하진 않아. 미안해요. 자책하거나. 아니 내가 미안해하면 널 불편할까봐. 그러니까 감히 내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잖아. 불편해할까봐. 또 너무 괜찮아 같이 위로해줄까봐. 이건 뭐 힘들어하니까. 자존감이랑 상관없이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배려가. 아니에요. 배려가. 근데 뭐 친구니까 단점도. 그렇죠. 나는 이걸 받아들였어. 감사합니다.